제가 얘기할 게 한 500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강 때도 거의 한 500쪽 됐던 것 같고. 내가 당 떨어질까봐 미리 사탕을 지금 먹고 있어요. 오늘도 당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강 때는 재개발 재건축 했고요. 공업지역 역세권, 그 상권의 변화, 뭐 건물의 용도 변경 이런 거 했었어요. 신축 리모델링 꼬마 빌딩 뭐 이런 거 좀 얘기를 했었고. 그 2강 때는 이제 시골 토지였는데 이제 공장을 주로 했죠. 공장. 이번에 우리 꼬미 언니님도 아까 보니까 숙제 하나 하셨더라고. 되게 생각보다 쉬운 거야 이게. 분석하는 것들이 감히 어떤 사람들이 그 공장을 분석을 하겠어요. 우리 공장을 다 숙제로 다 제출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감정평가 얘기를 좀 했었고, 이제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 도로 배수로 용도지역 요거 했었거든요. 조금 이따가 한번 더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싼 공장 한번 찾아봤고요. 그리고 지구 단위도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냥 오늘은 법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그냥 듣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해만 했으면 좋겠다. 이해만. 어차피 자료는 다 올려드릴 거니까 저한테 집중해서 그냥 이해만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오늘 요거 3개 정도를 만들어 봤어요. 개발될 만한 싼 토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의 핵심 내용이 요 3개거든요. 오늘 핵심 내용이. 근데 안 어려우니까 한번 보시는 걸로 하고, 요거 한번 보고 제가 시작을 좀 하나 할게요. 이게 지금 농지죠, 농지. 1000평가량 되는 땅이네요. 10억에 나와 있는 건데 49% 해가지고 5억까지 빠진 거야, 이제. 5억이죠. 저는 토지를 볼 때, 물건을 볼 때 이렇게 딱 사진상에 도로가 있어야 봅니다, 일단. 딱 봐도 도로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저번에 얘기하면서 도로 배수로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전 물건 검색할 때부터 이렇게 딱 도로 배수로가 있어야 봐. 한번 볼게요. 얘는 보니까 30 전인데 30만 원 정도라네요. 30만 원. 그럼 곱하기 3.3 하면 얘는 한 120만 원 돈 되는 애예요. 그죠? 이렇게 보고 이제 한번 볼 거예요. 도로가 있어요. 그죠? 도로가 있고 낫네요. 그죠? 완만하네요. 그죠? 완만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얘를 개발할 것 같으면 개발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될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개발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싸냐 비싸냐를 볼 때는 우리 디스코로 가격 확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소를 복사를 했어요. 주소를 복사를 해서 디스코로 누를 거예요. 이렇게 찾아서 복사해서 갖다 붙여놓고 평당 56만 원에 20년도에 거래를 했네요. 평당 56만 원. 근데 아까 걔가 33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120만 원이니까 그럼 감정이 좀 되게 비싼 것 같아요. 그죠? 얘가 20년도에 50만 원이니까 근데 요 옆에 이렇게 보면 340만 원 이렇게 됐네요. 이런 거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에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 좀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가격만 보고 판단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 이제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한번 볼게요. 얘잖아요. 보통 토지이용 계획 확인은 여기 밑에 이렇게 가서 보실 수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보시면 저번에 했던 게 토지이용가 계획 확인원에 지금 여기 도시지역 일종 일반 주거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용도 지역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여기 내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시지역의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만 찾으면 될 거잖아요. 그죠? 일종 일반 주거는 도시지역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겹치는 얘기야. 겹치는 얘기. 초등학교가 있다네요. 초등학교가 있으면 학교가 있으면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야. 그래서 요 밑에 상대보호구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상대보호구역이라는 얘기는 학교로부터 300m 안쪽인 것 같아요. 절대보호구역이 아마 100m인가 그럴걸요? 그러면 이거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여주니까 물환경보전법 이런 거 의미 없고 해연보전권역이래요. 이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얘만 살아남는 거죠.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찾으면 되죠. 여기 보시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여기 나와 있어요. 건축 제한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일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으로 돼 있네요. 그죠? 있는. 그러면 전에 계획관리는 없는 것만 나열이 됐었잖아요. 근데 얘는 있는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 단독주택 가능하네요. 공동주택 가능하네. 아파트가 아니래. 그럼 빌라만 가능하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일종 근린시설이면 소매점을 얘기하거든요. 이거 가능하네. 아, 교육연구시설 가능하고 노유자 요게 다야. 그러니까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이렇게 보면 돼요. 뭐 이게 다거든요. 뭐 가축 사육 제한 우리 요 땅 사서 소 닭 안 키울 거니까 이렇게 쭉 보면 되죠. 그러면 요것만 이렇게 보고 내가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들어가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죠. 요 물건 그냥 딱 본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여기에 뭘 할 수 있는지가 다 결정이 됐어. 그럼 나는 내가 이제 이 땅을 살 건데 싸냐 비싸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근 부동산 가서 시세를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내가 여기 개발을 할 것 같으면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하면 되는데, 오늘 이제 제가 개발 얘기를 할 거니까 요게 우리가 저번에 했던 얘기고, 요 법내는 축적 변경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축적 변경해서 실제로 도로가 몇 메다 정도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거 한번 볼까요? 4월 4일 날 엊그저께 낙찰이 됐네요. 한 명이 들어왔네요. 한 명이 들어왔는데 딱 봐도 여기 옆에 도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 이렇게 도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얘는 180평인데 도로가 있고 이렇게 생긴 애예요. 이렇게 생겼고 집들도 좀 있고 그러는 비닐하우스가 있네요. 이렇게 생겼고 딱 보니까 땅 모양은 도로 끼고 이렇게 쭉 길게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는 내가 토지용계획 확인을 볼 겁니다. 토지용계획 확인을 봤더니 뭐로 돼 있을까? 도시지역이면서 자연 녹지지역이죠. 이거 같은 얘기예요. 그죠? 도시지역에 녹지지역, 뭐 주거지역, 공업지역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 같은 얘기야. 그러면 도시지역 없애고 자연 녹지만 살아남는 거죠. 우리 가축 안 키울 거고, 그죠? 뭐 이런 거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럼 자연 녹지만 남는 거야. 그러면 자연 녹지는 건폐율 20%. 뭘 지을 수 있는지 좀 볼까요? 자연 녹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 여기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네요. 그죠? 얘도 이렇게 눌러보면 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은 가능하대요. 공동주택 가능하다네요. 빌라겠죠, 빌라. 이종근생 가능하고 일반 음식점도 가능하다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다 써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여기 다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리고 여기가 지역지구고 여기에 용도구역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도로 붙어 있고 그럼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요 가격이 싼지 비싼지만 알면 되는데, 어쨌든 4월 4일 날 180평 자연 녹지니까 건폐율 20%면 건물 한 40평은 질 수 있겠네. 그죠? 한 6평 짓겠네. 36평 짓고 바닥 면적 36평, 아까 4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2억 6천 동두천. 괜찮은가요? 어떤가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그죠? 스카이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가 도시인 것 같고 그 옆에 있는 이 정도 땅이야. 어때 보여요? 괜찮죠? 이제 그러면 토지도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 뭐 단독주택 가능하면 굳이 요 옆에 비싼데 이런 데 살 필요 없잖아요. 여기 뭐 도로도 뭐 널찍널찍하고 이게 바로 갈 것 같은데, 지행역에서 직선거리로 1km도 안 되네. 그러면 걸어서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거리에 뭐 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이제부터는 얘를 개발을 할 건지 개발을 해서 팔 건지, 그렇죠?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물건을 보시면 된다. 이것도 하나가 낙찰이 됐는데 한번 볼까요?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는 되게 많이 달라붙고 낙찰가가 높잖아요. 근데 목장용지거든요. 목장용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개발이 된 땅이에요. 그냥 뭐든지 개발만 하면 되거든요, 얘는. 근데 27% 8명 이렇게 되거든요. 딱 봐도 뭐 도로처럼 보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저는 무조건 도로가 보여야 한다니까. 보이고 27%에 받았으면 괜찮죠. 22억짜리를 27%에 받았으면 잘 받은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땅값을 오를 거잖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일단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도 이렇게 있으니까 요 옆에 보니까 집 같은 것도 있네요. 그죠? 집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집 짓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 요 정도 느낌으로 싸면 되는 거죠. 얘 27% 받았으면 잘 받은 거죠. 이게 안 어렵거든요. 이게. 요런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여기 제가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용도지역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용도지역 지구 구역, 결국은 토지는 토지용계획 확인원에 써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도로 배수로가 중요하다고 그랬고, 저번에 도로 배수로를 얘기했고 이제 지목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농지산지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지목을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목이거든요. 이게 농지야. 전답과 수원이 농지. 그죠? 여기 목장용지는 목이라고 돼 있어요. 얘는 개발이 된 땅인 거예요. 임야는 임야야. 그래서 전답과 수원을 원지라고 그래요. 원지. 임야도 원지라고 그래. 나머지 땅은 다 개발이 된 땅이거든요. 개발이 된 땅이다. 그래서 만약에 전답과수원에 내가 목장용지로 개발을 하거나 그러면 얘가 목장용지로 바뀌어. 전답과수원을 내가 개발을 해서 대지를 만들면 얘가 대지로 바뀌는 거야. 임야도 마찬가지예요. 임야도 내가 개발을 해서 목장으로 만들면 목장용지로 바뀌어. 그래서 저는 지목을 난 세 개라고 보거든요. 농지냐, 산지냐, 그 외냐. 이거를 구별하는 실익은 전답과수원을 대지로 바꾸려면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임야도 대지로 바꾸려면 돈이 들어가는 거야.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전답과수원은 농지 전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농지 부담금이 공시지가의 30%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임야도 마찬가지로 대지로 바꾸려면 산지 전용을 받아야 되는데 얘는 대체 산림 조성비라고 해가지고 제곱미터당 한 10,000원 정도를 내야 돼. 그럼 평당 한 3만 원, 4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만 원 정도 내서 임야가 대지로 바뀌는 거죠. 농지는 공시지가의 30%를 내야 대지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답과수원이냐 임야를 구별할 실익이 있는 거야. 그죠? 지목에 따라서 지목은 전답과수원인데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토지가 있고 안에 있고 이거를 절대농지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임야도 준보전산지가 있고 보전산지가 있는데 보전산지는 공용산지, 임업용산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개발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죠? 그 대신에 쌀 거야. 절대농지도 그래서 쌀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격 비교만 우리는 좀 보면서 좀 할 거다. 이런 거고요. 임야 대체산림조성비는 매년 바뀌어. 매년. 고시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농지는 전답과수원이고 산지가 임야인데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그 농업진흥지역 밖이냐 농업진흥지역 아니냐 해가지고 요거를 우리는 절대농지라고 하고 이거를 그냥 일반 농지라고 해요. 얘는 그냥 개발이 가능해. 얘네는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쉽게 개발을 못해. 아니면 농업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발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어쨌든 가격이 싸겠죠. 개발하기 힘드니까. 임야도 두 개로 나뉘는데 준보전산지가 있고 보전산지가 있는데 보전산지는 개발하기가 어려워. 얘는 개발하기가 쉬워.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밖이나 준보전산지의 토지들은 그냥 편하게 개발하면 돼요. 농지부담금 내고 대체산림조성비 내고 개발하면 돼. 근데 얘네들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개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농지 임야에 대한 분류 방법이에요. 보시면 보전산지는 임업용, 공익용, 농업진흥지역은 농업보호구역, 진흥구역인데 당연히 얘네가 가격이 싸. 하지만 개발이 힘들어. 근데 준보전산지나 그냥 그 농지는 일반적으로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좀 비싸.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근데 어쨌든 그 우리가 이제 요런 거를 사서 바꿀 거잖아요. 지목을 바꾸거나 이러면 다 돈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보시고 제가 요거를 한번 볼게요. 보세요. 얘는 100%에 10명이 들어온 거야. 농지네, 농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10명이 들어왔어요. 100%에. 지금 보니까 도로는 당연히 있죠. 근데 여기가 땅이 좀 꺼진 느낌이 드나요? 꺼진 느낌이 들죠. 그죠? 좀 꺼졌어. 그러면 이런 땅을 그럼 꺼졌죠. 이런 땅을 그럼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야. 어쨌든 농지 가격인데 이 사람이 어쨌든 10명이 들어와서 4억 121%니까 18만 5천 원이었는데 이게 꽤 된 거잖아요. 그죠? 21년도에 받은 거니까. 그럼 이런 토지는 그럼 어떻게 볼 거냐. 약 75만 원에 받았어요. 근데 그 옆에 토지가 하나 나온 게 있네요. 토지 하나가 나왔는데 일반 매물이 평당 80만 원짜리가 나온 거야. 지금 여기 경매 물건이고 한 200m 떨어진 데에 일반 매물이 80만 원에 나왔어. 근데 보니까 이 땅이 경매 물건이거든요. 이 땅이 경매 물건이야. 이 땅이 80만 원에 나온 매물이야. 그러면 이 땅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까 그 사람은 70만 원에 낙찰을 받았잖아요. 70몇만 원. 근데 이게 80만 원에 일반 매물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느 걸 사야 되냐는 거지. 이쪽이 좀 날 것 같죠. 그러면 이거를 비교하려면 그냥 이게 좋다가 아니고 흑 매립 비용을 좀 알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내가 만약에 매립을 했는데 평당 10,000원밖에 안 들어. 그럼 얘 사는 게 낫겠죠. 근데 만약에 매립 비용이 평당 20만 원이 들어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가 80이고 얘가 75면 얘는 95만 원짜리 땅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토지 매립하는 가격, 매립 비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제 비교 분석할 수 있겠죠. 땅이 낮냐 높냐에 따라서. 자, 한번 보세요. 서신면 100mm에 있는 거, 궁평리에 있는 거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 한번 볼게요. 얘는 대지로 돼 있네요. 그죠? 대지로 돼 있어요. 33명이 들어왔네요. 얘는 농지네요. 농지. 얘도 121%인데 7명이 들어왔네요. 근데 한번 볼게요. 농지인데 같은 궁평리에 있는 거야. 농지인데 얘는 7만 5천 원에 감정이 된 거야. 그죠? 아까 3번 물건은 어떻게 됐나 볼까요? 7만 4천 원에 감정이 됐네. 농업진흥구역 땅인가 봐. 근데 얘는 대지야. 7만 4천 원이고
아까 걔는 농지야. 밥이죠. 그러면 같이 감정은 7만 5천 원에 됐어. 아까 걔는 7만 4천 원이고. 그럼 어느 게 더 좋은 땅인 거예요? 대지가 더 좋은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 만약에 내가 얘를 대지로 바꾸려면 얘 공시지가에 30%가 더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제곱미터 당이니까 한 평당 7만 5천 원이 30%겠네요. 그죠? 그럼 7만 5천 원을 더 더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한 25만 원에 7만 원, 한 40만 돈 토지가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지목이 대지니까 그냥 얘는 개발하면 집만 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목을 구별하는 실익이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입찰을 들어갈 것 같으면 요게 아까 그 3번 4번 물건이거든요. 아까 그 대지라고 돼 있는 애 이거를 띄워봤어 제가. 이게 정부 24 들어가면 토지대장을 열람할 수가 있거든요. 토지대장. 그래서 내가 얘 토지대장을 띄워봤더니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 거야. 아까 그 대지가. 그러면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았을 때는 자기는 대지인 줄 알고 샀지만 결국은 토지대장상에는 전으로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입찰을 들어가거나 이럴 때는 꼭 토지대장을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아까 33명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33명이 들어왔는데 잘못 산 거지. 그리고 토지는 이렇게 다 없애면 되거든요. 농림지역인데 농업진흥구역이면 농림지역 지우면 되고 농업진흥구역에 할 수 있는 행위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대지와 농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농업진흥구역이라도 주변에 건물이 있다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2m만 있어도 건물은 가능하다. 근데 건축선은 후퇴되겠죠. 건축선 후퇴될 거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지워보자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네이버 지도로 입지 상태 보고 요 내용입니다. 그게 다 같은 내용이고 디스코로 가격 비교해 보시고 일사편리로 토지 체크하고 최종 점검은 토지 대장으로 본다. 그죠? 지워보고 디스코로 가격 확인하고 오늘 농업법인 이거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농지 300평 비닐하우스 100평이면 농업인이고 요걸 갖고 있는 사람은 농업법인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일반 법인은 농지증이 안 나오기 때문에 농지를 못 사요. 일반 법인은. 그래서 요 정도. 도시 지역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농지증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개발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할 건데요. 제가 주택 견적서가 되게 많거든요. 그거하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공장 답사도 좀 다녀보고 했었잖아요. 공장 실제 그 건축 견적서도 제가 드릴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견적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집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좀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